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 교과서에 제주 4.3 사건에 대한 내용이 고작 3문장 기술됐습니다. 정부는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라고 강조했지만 이성문 도교육감과 4.3 단체들은 4.3을 축소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국정 역사 교과서입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했고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에 무장 봉기가 일어나 군경과 무장대 간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됐다고 기술됐습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선거가 무산됐다고 본문에 기술한 뒤 주석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와 비슷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4.3이 지나치게 축소돼 우려스럽다며 비판했습니다. 발발 원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데다 남로당의 무장 봉기만 강조했고 제주도민들의 절박한 상황은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4.3에 대해서 이해한 데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전문가들하고 또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또 우리 국사, 역사 담당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4.3 유족회도 국정교과서가 국가 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혀 이것만 보고는 4.3이 어떻게 발발하고 그 4.3 이후에는 어떻게 4.3 관련돼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왔고 현실은 어떻게 하고 전혀 모르져요. 말도 안 된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4.3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며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내년 새학기부터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제주대 병원 직원 758명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영리병원과 다를 바 없는 회원제 병원에서 타인 명의의 처방과 불법 시술 등 온갖 특혜를 받았다며 당장 퇴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앞에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응분의 처벌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제주 출산을 둘러싼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주도 보건당국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주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정유라의 진료 기록부가 정상 보관 중이라며 출산 기록 삭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주치의가 제주에 내려와 정 씨의 출산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병원 의료진이 직접 시술해 의료법 위반 혐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700km나 떨어진 동중국해에서 갈치를 잡던 서귀포 선적 어선이 지난 주말에 전복돼 선원 4명이 실종됐죠. 제주 바다에 어족 자원이 고갈되면서 어민들이 목숨을 걸고 먼 바다까지 나가야 하는 실정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해경 대원들이 전복된 선박으로 접근해보지만 높은 파도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사고 해역은 서귀포항에서 700km 이상 떨어진 공해상, 100길로 이틀이나 걸리는 우리 어선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소역 안쪽에서 갈치 등 주력 어종의 어족 자원이 줄어들자 어민들은 중국 공해까지 나서 목숨을 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한일 어업 협상이 결렬돼 겨울철 주요 어장인 일본 스시마섬 부근으로 갈 수 없게 되자 동중국해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훨씬 위험하죠. 솔직히 왜냐면 배들도 많고 위험성이 진짜 배가 증가돼. 위험성이 깔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야 되죠.
지난해 배타적 경제 수역 넘어 원거리 해역에서 발생한 해난 사고는 34건, 2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해마다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가게 되면 한 15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이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다른 어선과 함께 조업하고 제주 부근 바다의 어족 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최근 제주도가 카지노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민간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결국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겠다며 제주도가 제출한 카지노 관리 감독 조례 개정안. 카지노 직원 교육과 고객 유치 마케팅 사업 등의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을 놓고 도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사행 산업의 혈세를 지원하는 건 도민 정서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제주도정이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 그 업체가 아니라 민간 카지노 업체의 그 고객 유치를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카지노를 허가할 때 전년도 관광객 유치 실적을 고려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허가를 좀 더 쉽게 주자는 취지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삭제한다는 얘기는 허가를 좀 더 쉽게 하자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 중앙 정부에서도 그거를 삭제하게 된 주된 이유가 그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신축해서 이제 신설되는 신규 허가를 받는 카지노인 경우에는 그 실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도의회는 카지노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관광객 유치 실적을 고려해 허가를 내주는 조항은 집어넣어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제주도가 최대 연안인 쓰레기와 하수 처리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내년에 마련합니다. JDC는 내년 예산안에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재취득과 소송 비용 등이 포함된 사업비 4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편 JDC는 올해보다 6.3% 늘어난 8,600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제2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과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설립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내 사립유치원의 절반 정도가 운영비를 부당하게 사용해오다 교육청에 적발됐습니다. 규정 위반이 심각한 일부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대형 사립 유치원. 이 유치원은 원장의 남편 땅에 화장실과 전기시설을 설치하는데 유치원 운영비를 썼다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유치원은 교원 연수에 원장 남편과 아들 등을 참여시키기도 했고 설립자의 공공요금을 유치원 운영비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의 월급은 적게 주면서도 원장의 가족과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한 달에 8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준 곳도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은 도내 20곳 가운데 절반 가까운 9곳입니다. 이 시작 끝나면 얘기해줄게요. 연합원수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왜 이때 터지는지 진짜 알다 모르겠어요. 교육청은 지난 2014년에 이어 또다시 적발된 유치원 등 3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으로 공적자금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 공적자금이 교육에 써야 되는데 지금 그 유치원 원장들이 아직도 좀 어떤 개인 사업 수익 이런 식으로 좀 사적으로 좀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한 해 유치원 운영비의 대략 80%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유치원 운영 조례를 제정해
사립유치원도 공적 영역에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늘었지만 관광 호텔의 매출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관광 호텔 매출액은 1.1%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콘도와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은 27.4%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3년간 관광 호텔 객실이 74% 늘어 공급 과잉인 상태인데다 개별 관광객의 경우 값이 싸고 여행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 저비용 항공사들의 신규 취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겠지만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산 MBC 배범호 기자입니다. 베트남 최초의 민간 항공사인 비엣젯 항공이 다음 달부터 부산 하노이 노선에 주 6회 신규로 취항할 예정입니다. 최근 베트남의 비즈니스와 관광 수요가 늘면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어 시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Hope that with the new route today, Busan and Hanoi, so we can open more chance for the travelers to travel between Vietnam and Korea. 제주항공도 다음 달부터 부산발 일본 도쿄와 사이판, 태국 푸켓 등 3개 노선을 신규 취항하고 기존 운항 중인 부산 후쿠오카 노선을 현재 주 7회에서 10회로 증편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의 부산 기점 국제 노선은 5개 나라 10개 도시로 늘어납니다. 이는 부산을 인천에 이어 제2의 허브로 삼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에 따른 겁니다. 부산 지역 고객을 겨냥한 마케팅을 한층 강화하고 부산 여행객들이 훨씬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에어부산이 중국 사냐 노선에, 이스타항공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노선에, 진에어가 일본 키타큐슈 노선에 각각 신규 취항합니다. 이렇게 김해공항에 저비용 항공사들이 몰리면 이용객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항공권 가격이 낮아지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과당 경쟁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와 함께 서비스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범호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추위가 오래가지는 않겠는데요.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로 대기의 질도 양호하겠고요.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 8도 내외에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2도가량 낮은 모습이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7도, 낮 기온은 12도에서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산간 지역도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가시거리는 10km 이상으로 시야가 탁 트여 있는 모습이고요. 섬 지역도 큰 일교차에만 염두에 두신다면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하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농촌 지역의 빈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6살 양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달 8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700만 원을 훔치는 등 농촌 지역 주택 30곳에 침입해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영호 판사는 제주도가 한국전력 소유 토지에 개설한 도로에 대해 임대료 1,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제주도가 도로를 개선하면서 사용 승낙을 받지 않았고 한전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지난 1979년 조천 변전소를 세운 뒤 제주도가 변전소 앞을 무단 점유해 도로를 개설했다며 보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제주도 내 전기차 충전소들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 장애인 인권 포럼은 도내 전기차 충전소 402곳을 조사한 결과 높이와 폭, 바닥 표면 등 모든 항목에서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곳이 한 곳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대부분의 충전소가 충전기나 케이블이 높아 사용하기 어려웠고 폭이 1m 이상인 곳은 4분의 1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차량을 운수업체에 등록하는 이른바 지입제 전세 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 양수가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입 전세 버스의 양성화를 위해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제주도에 한해 양도 양수와 함께 법인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신규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현재 도내 전세버스 2,200대 가운데 지입 전세버스는 70%인 1,600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결항된 항공기 10대 중 7대는 날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와 재작년 제주공항에서 결항된 항공기 2,700여 편 가운데 72.7%인 1,900여 편이 바람과 태풍 등 기상 요인 때문에 결항됐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공항 동서방향 활주로의 측면에서 바람이 불 때 항공기가 많이 결항되고 있다며 제2공항 활주로는 남북 방향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